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크인베스트 누나의 과연 요즘에 뭐 코인베이스든 뭐든 다 갖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제 1월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뭐 기술적 분석 포함해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산 차트 기반이 좀 더 확률적으로 보기가 좀 편합니다. 이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죄송합니다. 네. 되게 보기가 편한데요. 롱이 생각보다 많이 터져 나갔으면 이제 숏이 터져서 이 구간대가 나오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숏 구간대가 요즘 많이 터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최근에도 또 오늘 하루에 한 11만 명씩 뭐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숏 구간이 좀 더 터져 나갈 수 있는 구간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템포 중심선 살짝 이탈하고 나서 이런 구간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바라보는 이런 MACD 구간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이 구간의 횡보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 알트코인들의 펌핑 현상이 좀 더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른 추이가 급락이 좀 더 나오게 되면 힘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현상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 잠깐 좀 더 쉬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프리미엄 차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약간 무난한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치 보기 시즌으로 들어갔죠. 이제 마감 기간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검토 기간이기 때문에 ETF에 따른 누군가는 롱, 누군가는 숏 이런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 잠깐 눌릴 때마다 좀 이 분할 관점으로 매입하는 형태가 좀 맞을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에이브도 지금 제가 바라보는 MACD 기준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에이브도 좀 많이 보이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어2 애들이 이제 비로소 좀 빨리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체인링크도 조만간에 고래가 이번에 좀 매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둔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더리움 가격 올라갈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동안 좀 많이 올랐던 대부분 코인들 솔라나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 21선 기준 또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부분을 잘 지지를 하지 않고 갔었을 경우에는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솔라나나 그 다음에 아발란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솔라나와 아발란치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나머지 있는 레이어 1에 있는 평균 가격 추이를 못 맞춰 주었던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BRC20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힘이 좀 많이 약해진 부분도 좀 보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에 BRC20에 있는 추이도 요즘에 잠깐 머뭇거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SATS 제가 뭐 저번에 뭐 추천해달라고 해서 해드리긴 했지만 이쪽이 그나마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페페 뭐 빗썸에 있는 애들 걸로만 뭐 본다라고 해도 그 정도만 들고 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디가 이번에 뭐 디도스 공격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오르디도 뭐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눌렸을 때마다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쪽도 좀 나중에 좀 더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메인 주제 아크 인베스트 누나가 GBTC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도 지금 한창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도 정리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8.7%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누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나 GBTC는 자기의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 ETF 쪽으로 유인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유인에 있는 최종 투자자는 어차피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ETF를 이용을 할 거냐, 코인베이스 쪽으로 갈 거냐, GBTC로 갈 거냐 하면 어떻게 보면 내 고객이 뺏기는 경우이다 보니까 아마도 대부분 전문가 의견도 거의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을 때 리밸런싱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고점에서도 너무 정리를 많이 한다라는 건 리밸런싱 비중도 얼추 있기도 하겠지만 왜냐면 요즘 장이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니까 오히려 암호화폐만 아크 인베스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크 인베스트 ETF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리밸런싱을 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델링도 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너무 리밸런싱을 전량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있는 상품을 더욱더 부각화시키고 그래야 좀 더 명분도 쓰고 하니까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용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개나소나 요게 좀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코어크체인, 훅2, 레버파이, 유니셋 등등등 다 인스크립션, BRC20 생태계 지원, 토큰 런치패드 요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 들어올 때 저기 옆 동네 솔라나가 뭘 했고 아발란체 뭘 했고 하니까 우리도 좀 이 물 들어올 때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자코인이라고 해도 락업 물량의 이제 고정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락업 물량 비용이 이제 일정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격 방어선 측면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재산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 당국에 따른 이번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게임 쪽이 약간 재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P2E 동향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 활용한 외환 서비스는 불법, 그러니까 강력하게 외부로 외화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CME 패드여체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3월 달에 안 할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물론 퍼센티지는 낮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3월 달에 있는 부분이 좀 더 연기를 하거나 동결로 끝났을 경우에는 실망적인 측면도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보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월가의 분위기는 약간 우려스러운 멘트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언젠가는 쉬어가게 될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1월달 스타트까지는 좀 좋게 잘 끊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매각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토시 논란 세계의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2월 달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SV에 따른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테더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이 70%나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총이 912억 달러, 그러니까 아예 독보적으로 좀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USDC가 너무 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테더에 계속 끌려 나가는 현상으로 별로 좋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마켓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더 성장을 해 주어야 진정한 탈중앙한 모델에도 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탈중앙한 모델링에 다 제각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라톤 디지털의 데이터를 제시를 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 실시간 열람이 가능한 것도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생산량이 최대치를 찍었고 수익률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요즘 잘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도에 고위공직자 재산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코인들을 좀 같이 들고 있는 것보다 안 들고 있는 게 더 낫겠죠. 공격에 있는 대상으로 요즘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총선 전때까지는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을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내년 솔라나 강세 지속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최고점 대비 한 중간 정도까지 왔으니 아마 지금의 솔라나가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형이 나는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계속 또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14,620개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올라가도 추매하고 내려가도 추매하고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 마이클 셀러 형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본받을만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한동안 저는 좀 횡보하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